이 새와 함께 산다면 어떨까? 나는 앵무새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수의대 여름방학 실습을 했던 동물병원이었다. 수의사 선생님이 병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병원 가장 안쪽에 사고로 한쪽 날개를 잃은 앵무새가 있다고 했다. 한쪽 날개가 골절된 상태로 구조되어 왔고 여러 차례 수술을 겪으면서 예민해지고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고. 그 앵무새를 만나보고 싶었다. 하지만 앵무새가 있다는 입원장에 매일 찾아가도 그 안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담당 선생님께 앵무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입원장 위로 뚫려있는 작은 공간에 숨어 있을 거라고 했다. 좀 익숙해지면 얼굴을 보여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얼굴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 생기면 나는 그 입원장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입원장 천장에서 하얗고 동그란 새의 머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천장에 매달린 상태여서 얼굴만 빼꼼히 보였다.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어렵게 만난 녀석을 놀라게 할 순 없었다. 놀라지 않은 척 애쓰며 조용히 눈만 마주치고 앉아 있었다. 회색 부리는 고집스럽게 다물어져 있었고 꼿꼿이 세운 머리 위에 기다란 깃은 강렬한 주황빛이 눈부셨다. 유황앵무 코카투였다. 불꽃이 튀는 짙은 갈색 눈에는 저기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날개 잃은 앵무새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졌던 어렴풋한 연민은 첫 만남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연민 대신 아름다운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싹 텄다. 집에 가면 보고 싶고 만나기 전에는 설레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감정이 찾아왔다. 그날 이후 실습 중 여유 시간이 생기면 입원장으로 가서 새의 안부를 살피고 눈인사를 나누었다. 더 이상 녀석은 천장 위로 숨지 않았다. 대신 입원장 케이지 안에서 횃대를 단단히 잡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를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지면 기쁨이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앵무새와 나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입원장 앞을 지나가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실습 중이어서 세상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눈인사만 하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였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장난기 가득하고 비음이 섞인 새의 목소리였다. 사람의 말로 바꾸어 적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지나가는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람의 말로 통역을 한다면 야, 어디가? 나 여기 있어! 정도가 될까? 목소리를 들은 날 오후에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설레었다. 업무 중에도 슬며시 웃음이 났고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때까지도 새와의 직접적인 스킨십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수의대 동아리에서 몇 번 봤던 앵무새들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동물이었다. 억지로 만지거나 어깨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물리거나 머리카락을 뜯겼다.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고막이 찢어지게 소리를 질러 주변을 놀라게 했다.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이 한 경고도 생각났다. 수술하고 소독하고 붕대 감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물렸었고 크게 다치기도 했다고 항상 조심하라고 했다. 그래서 입원장 옆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먼저 만지려고 하진 않았다. 애써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음이 앞서서 녀석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냥 바라보는 것도 행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다. 입원장 옆에 앉아서 관찰해보니 앵무새는 부리로 깃을 정리하고 한쪽 날개와 반대편 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도 했다. 내가 옆에 있어도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나와 꽤 가까워진 것 같기는 했다.
하지만 녀석은 입원장 밖으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한 발 다가가면 녀석은 한 발 물러섰고 입원장 코앞까지 가면 녀석은 위쪽 공간으로 숨어서 사라져버렸다. 물론 기다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케이지 앞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앵무새는 깃을 고르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녀석이 발가락으로 케이지를 잡고 머리와 몸통을 반쯤 밖으로 꺼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내 휴대전화를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특유의 비음으로 다정하게 말했다. 따꿍? 사람의 말로 번역하자면 뭐를 그렇게 재밌게 봐 정도일까? 이 아름다운 새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 더 가까워지기로 한 것이다. 내가 응답할 차례였다. 우리의 거리는 팔을 뻗으면 겨우 닿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다. 녀석이 내 팔을 물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망설였던 나와 달리 이 새의 발걸음은 거침없고 단호했다. 손등에 가벼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눈을 꽉 감았다. 날카로워 보이는 새의 부리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빠르게 걸어왔다. 두 다리의 움직임이 손등에서 시작해 팔 위로 느껴졌고 오른쪽 어깨에서 멈추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천천히 실눈을 떴다. 눈을 다 뜨자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그란 갈색 눈은 밝은 하늘색의 유연한 피부 주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크고 단단한 위아래의 회색 뿌리가 닫힌 모양이 웃는 것 같았다. 몸은 매끈한 흰 깃털로 덮여 있었는데 희미하게 좋은 냄새가 났다. 머리 위 긴 흰색 깃털은 하늘로 우뚝 솟아 있었는데 천사의 후광 같았다. 긴 발가락과 발톱으로 어깨를 단단히 잡는 힘이 느껴져서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녀석은 아침에 출근한 나를 보면 거침없이 소리쳤다. 크게 소리 지르며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보이면 같이 놀자고 자기를 꺼내달라고 대담하게 요구했다. 쉬는 시간에는 당연한 듯이 내 어깨 위로 올라와 병원 곳곳을 활보했고 내가 먹는 과자도 부리로 빼앗아갔다. 퇴근 전에 굿나잇 인사를 하러 케이지 앞에 가면 케이지를 부리로 잡고 물어뜯는 신용을 하며 가지 말라고 더 놀자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습 기간이 끝나고 있었다. 앵무새와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퇴근해서도 이 새를 떠올리며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앵무새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상상해보려고 노력했다. 이 새와 함께 산다면 어떨까? 함께하는 일상도 잘 그려지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종일 수업을 듣고 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수의대 학생의 일과로 돌아가야 했다. 객지의 자취방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 새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며칠을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새와 헤어지는 게 더 자신 없었기 때문이다. 실습을 마치기 전 병원 원장님께 이 새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나와 앵무새는 함께 살게 되었다.